안녕하세요. 구인 아침마입니다. 오늘 오전에 채무자 한 분이 근로자 햇살론이 가능하나요? 라고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조를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조회상 가능하다고 해서 접수를 했는데 결국은 부결이 났습니다. 부결난 사유를 보니까 이분이 올해 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이 신용보증재단에 대입연재 이력이 남았고, 대입연재 이력만 남았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한 금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입연재 이력에 채권 잔해까지 남아있다면 이건 그 어디에서도 가능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채권 잔해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결국은 부결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의 부채 내용을 보니까 햇살론 1호는 이용을 안 하고 계세요. 자, 근로자 햇살론은 어디서 취급하죠? 이건 저축은행에서 저희 이제 상담사들이, 대출 상담사들이 취급을 하고 있죠. 이외에 뭐 상호금융사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상담사가 없고 본인이 직접 문의를 해봐야 되고, 저희 상담사들이 저축은행 쪽으로 햇살론을 많이 진행을 해드리는데, 이 햇살론 1호의 경우에는 이건 상담사가 없어요. 그냥 고객님이 은행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햇살론 1호가 없길래 제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어플이 있으니 이거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햇살론 1호로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은행이 있다면 그 해당 은행에다가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아니 뭐 동영상 보면 어플로 대출 조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 경우에는 괜찮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괜찮지는 않죠. 하지만 이분은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지금 알아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과다조회 이런 걸 포기하고 그냥 어플로 조회를 해 보시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후에 전화를 또 주셨어요. 제가 상담사님 말 듣고 서민금융진흥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어디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하더라. 가능하다고 떴다. 그래서 신청을 해봤는데 이 역시도 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걸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알아보는 도중에 어느 컨설팅 업체를 알게 되었는데, 이 컨설팅 업체에서 자기들이 햇살론 1호를 이용하게 해 드릴 테니까 햇살론 1호를 이용하게 해 드릴 테니까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과연 믿고 진행해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다시 문의를 주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수수료 줘가면서 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제가 안 된다는 이유는 이 수수료뿐만이 아니에요. 자, 왜 안 되냐고 했냐면, 자, 이 컨설팅 업체에서 햇살론 1호를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자기네들이 뭐 전산 작업 그리고 여기에 신용 작업을 해서 대출이 나오게끔 해준다고 했다고 해요. 과연 이 전산 작업, 신용 작업 이게 사실일까요? 전혀 사실이 아니죠. 자, 이 컨설팅 업체에서 햇살론 1호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서민금융진흥에서 대출 어플로 햇살론 1호를 조회를 하면 은행이 하나만 뜰 수도 있겠지만 몇 군데가 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뜨면 사실 몇 군데 뜨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이 떠서 한 군데 조회를 해봤어. 여기서 조회를 해봤어. 근데 부결이 난 거예요. 부결. 이러니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혹시나 하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한 군데는 부결해 놨어. 그럼 나머지 여기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여기는 조회조차도 안 한 거죠. 어차피 여기 한 군데서 부결을 놨으니까 나머지도 안 될 거라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물론 나머지도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이 채무자가 여기 한 군데 조회했는데 부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전부 다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가능한 곳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업체에서 뭐 전산작업이네 신용작업이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채무자가 알아보지 않은 다른 은행을 자기네들이 일일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가능하다 진행이 돼가지고 승인이 나왔다. 그러면 본인들이 전산작업했네 신용작업했네 그러니까 대출금의 20%를 수수료 달라 이런 거거든요. 특별히 노력한 거라고는 채무자가 귀찮아서 안 했던 다른 금융사의 조회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특별하게 컨설팅 업체에서 뭔가를 해서 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 본인이 혹시라도 이 서민금융진흥원 어플을 조회했는데 몇 군데가 떴다면 한 군데 부결 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나머지 다른 것도 다 조회를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다 부결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간혹 어떤 금융사에서는 승인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대출금의 20% 수수료 안 죽어도 나는 대출금을 다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조그마한 나머지 금융사 귀찮다는 이유로 아니면 몰라서라는 이유로 확인을 안 했다면 내가 다른 컨설팅 업체에다 맡겼다면 나는 20% 수수료 날린 거예요. 20%면 어마어마하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정부지원자금이 이 근로자 햇살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에서 취급을 해요. 저축은행은 저희 상담사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 햇살론이 아닌 햇살론 1호 또 여기에 햇살론 뱅크 있고 또 유스 있고 그러죠. 이건 다 1금융권 은행에서 취급을 해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상담사가 따로 없어요. 본인 채무자가 직접 다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햇살론 1호나 햇살론 뱅크, 햇살론 유스 이런 걸 알아보고 싶다면 이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여기서 해당 상품을 조회해서 가능한 금융사가 나온다면 승인이 날 때까지 다 하나씩 신청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쓸데없는 수수료를 안 날리지, 그렇지 않고 한두 군데 조회보고 안 되네 했다가 이런 컨설팅 업체 만나버리면 내가 해도 가능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이 업체 때문에 나는 수수료 20%만 날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